10, 9, 8, 7, 6, 5, 4, 3, 2, 1. 안녕하십니까. 오늘 녹색서울실천 공모사업 설명회 사회를 맡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사무담당위원 민성환입니다.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는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을 위해서 비영리단체 주도의 환경보존 실천 사업을 15년 넘게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에는 약 12억을 45개 사업에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우수 사업에 대한 발표를 통해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올해 사업 설명을 통해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명회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유튜브에서도 라이브 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못 오셨더라도 주변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사업 설명회 자료집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2025년 녹색서울 실천 공모사업 공고에 올려져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는 24년도 우수 사례 소개, 25년도 추진 계획 설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녹색서울 실천 공모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습니다. 총 13개 사업이 추진되었는데요. 이 중 우수 사례로 뽑힌 3개 사업 중에 오늘은 2개 사업을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의의 향자세상, 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상상하기, 그리고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의 세탁소, 시민참여를 통한 일회용 세탁비닐 사용 줄이기 확산 모델 구축 사업입니다. 오늘 이 사업의 사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직접. 유튜브로 시청 중이신 분들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정의의 오종관 활동가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예,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환경정의에서 일하고 있는 오종관 활동가라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향자세상이라는 이름으로 향을 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줄이기 위해서 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상상하기라는 제목으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의 배경 및 목적으로는 현재 이제 저희가 향이 들어간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방향제라던가 이제 서로 향을 이제 향수를 뿌리고 들어가는 공간이라던가 향이 비치되어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점점 더 향을 많이 사용하는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향에 대해서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이런 향들을 피하려고 해도 향이 들어간 제품들과 향이 비치된 공간이 있어서 좀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무향 제품이라던가 무향 공간의 필요성을 알릴 좀 이런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향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건강 이상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분들이 타인의 향이 불편하다고 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좀 목소리를 모아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알려보자라는 활동을 진행하였고, 이런 긍정적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향에 대한 인식의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진행할 이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한 프로그램은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눠서 향 제품 공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제 인식과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제 이런 향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 확산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좀 이제 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상상하기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민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캠페인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향의 이제 제품과 공간 사용 실태 및 인식 설문조사와 향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례들을 조사하였는데, 이제 응답자 중에서 이제 58% 정도가 개인 위생용품, 청소용품, 세탁용품, 탈취제, 방향제, 향수를 사용하는 중에 최소 1가지 이상의 제품에서 건강 이상을 경험하였고, 또 이제 공공장소, 공공기관, 의료기관, 공공화장실, 식음료 판매장, 회사나 사무실, 대중교통, 아동, 청소년 주 이용 공간 중에서 최소 1가지 이상의 장소에서 응답자의 51%가 건강 이상을 느꼈다고 이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사용하는 향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응답자의 90%가 이제 향 사용을 본인이 줄이거나 사용하지 않겠다고 답해서 이제 인식 변화에 대한 충분한 가능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상세한 설문조사 내용으로는 이제 건강 이상을 뭐 겪은 제품 중에서는 청소용품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이제 방향제, 향수 순으로 나타났고요. 건강 이상을 겪은 장소는 공공 화장실, 대중교통, 공공장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향 제품 사용 시 겪은 건강 문제로는 두통이 가장 많았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불쾌감, 메스꺼움 순으로 나타났고요.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도 이제 정책적으로 무향 공간을 지정하여서 그 공간에서는 향을 이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면 이거에 동의하느냐는 의견을 물었을 때 이제 동의한다는 의견이 88% 정도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무향 공간에 찬성해 주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불편함을 겪은 사례들을 좀 모아보았는데요. 이제 뭐 지하철이나 이제 대중교통에서 이제 여러분도 충분히 주변 사람들의 향수라던가 이제 머리에서 나는 샴푸 향이라던가 화장품 냄새에 좀 불편함을 겪은 경험이 있었을 텐데 이제 이런 사례들에서 이제 좀 본인이 두통이나 이제 메스꺼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좀 이제 구토가 좀 발생이 된다거나 멀미가 생긴다거나 이런 경험들이 있었고 이제 또 천식처럼 좀 호흡기가 연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향수 냄새를 맡았을 때 이제 대중교통을 더 이상 이제 타고 가지 못하고 중간에 내려서 이제 천식약을 먹고 난 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주방 세제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민감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 무향 세제가 생산되고 있지 않아서 해외 직구를 하여서 구입을 하거나 요즘에 이제 워낙 좀 강한 향들을 사용하는 핸드워시 브랜드 매장이라던가 화장품 매장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런 매장 앞을 지나갈 때 이제 좀 숨쉬기가 어렵다거나 디퓨저나 향수에 노출될 때 이제 좀 점막이 불어오른다거나 가려움증이 생긴다거나 이런 알러지 반응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잡은 활동 방향으로는 이제 향을 일단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좀 알리고 이 향들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 있고 또 이제 타인의 향으로 본인이 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좀 이제 확산을 시키지만 이게 이제 향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나 비난으로는 가지 않도록 활동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작한 영상인데요. 이제 저희가 쇼츠 영상과 이제 영상 한 편을 또 이제 추가로 제작을 하였는데 이제 이 영상 내용으로는 이제 저희 환경정의 홈페이지에서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향 제품을 과다 사용하지 않고 이제 향으로 좀 이제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내용들을 담은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분들을 좀 모아서 이제 향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들을 들어보고 이제 향의 좀 유해성을 전달하고 그럼 우리가 향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교육을 진행하였고 좀 캠페인 아이디어를 모으고자 시민분들이 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들을 이제 시민분들에게 좀 인식 전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캠페인을 좀 잡는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러면은 내가 직접 얼마나 향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직접적인 숫자나 수치로 나타내면 좀 인식이 될 것 같아서 본인의 향료 노출 지수를 좀 체크하고 이것들을 숫자로 직접 볼 수 있는 툴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활동을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좀 가볍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제 향도 중요하지만 또 향이 들어간 화장품이라던가 생활화학 제품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담은 이제 퀴즈를 만들어서 이제 퀴즈 대답에서 이제 좀 안전한 향과 생활화학 제품 사용 내용을 전달하여서 결과 확인 페이지에는 저희가 이제 2018년도 녹색이 사업에서 만든 안전한 향 사용 가이드를 좀 연결시켜서 이제 안전한 향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활동들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것들을 시각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향이 아무래도 눈으로 보이지 않다 보니 이제 시민분들에게 좀 어떻게 이야기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좀 이런 인물들의 좀 모습을 담은 초상화를 제작하여서 이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고 좀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같이 이제 QR 링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좀 볼 수 있는 포스터도 같이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무향 제품을 쓰고 난 뒤에 이제 향을 접했을 때 어떤 반응이라던가 느낌이 일어나는지 좀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시민 지원자분들을 모집하여서 무향 제품을 이제 일주일 동안 사용해보고 그 제품들을 이제 사용하면서 느낀 본인의 이제 감상이라던가 사용 이제 이후에 향을 접했을 때 향이 본인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감상들을 좀 이제 SNS에 남기게 해서 이런 향풀이 챌린지도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무향 제품을 사용했을 때 이분들이 과연 무향 제품이 좀 괜찮을까, 성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좀 의심도 있었지만 실제 이제 무향 제품을 써보니
우리가 이제 되게 향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이 제품 사용이 향 제품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 챌린지 이후에 향 제품을 접했을 때 되게 코가 좀 힘들어지고 향이 되게 강하게 느껴오는 경험을 통해서 실제 이제 향에 민감한 분들이 얼마나 좀 이제 고통을 받고 있고 무향을 쓰면서 좀 이제 좀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들을 이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챌린지 내용을 이제 담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안전한 향을 좀 사용하고 향에 대한 정보를 이제 전달하는 카드뉴스도 제작을 해서 이제 배포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성과로는 이제 아무래도 향에 대한 인식 조사와 불편 사례들이 지금까지 모아진 경험이 없었는데 이런 것들을 조사함으로써 시민들의 향에 대한 인식과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생활을 좀 알 수 있었고요. 이제 향에 대해서 이제 향으로 인한 유해성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불편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홍보함으로써 나의 향 사용이 이제 타인에게는 좀 이제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공론화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어보고 배포하는 활동을 통해서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가 주로 단체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이 뭐 카드뉴스나 포스터, 영상이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퀴즈나 툴 같은 툴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 인식을 제고하는 메시지를 다양하게 전달할 수 있었고 이제 향료 공급사와 생활화학 제품 제조사와 함께 이제 간담회를 개최하여서 이제 향 사용을 줄이고 좀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이제 간담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좀 진행할 활동으로는 이제 기존에 모았던 사례가 좀 이제 간단하게 활동이 좀 진행이 되어서 좀 대규모로 해서 사례들을 좀 모아보고 이것들을 좀 분리해보는 활동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공공장소에서 무향 제품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에 있는 뭐 방향제라던가 손세정제들이 이제 향이 들어가지 않는 제품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향 중에서도 좀 알레르기 유발 가능 물질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 제품들을 좀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활동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향 노출로부터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인데요. 활동 방향이 시의적절했고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인식 전환과 그리고 안전한 사용을 홍보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향이 남에게 불편할 수도 있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알게 됐었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실 수 있는데요. 저희 두 개 사업 다 듣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의 우미진 팀장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의 우미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단체는 세탁소 시민 참여를 통한 일회용 세탁비닐 사용 줄이기 확산 모델 구축이라는 사업명으로 지난 한 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사업 목적으로 일회용 세탁비닐 사용 줄이기를 위해 세탁소와 사용자인 시민이 참여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일상생활에서 습관처럼 사용되고 있는 세탁비닐 사용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탁비닐 줄이기 시범 세탁소 모델 만들기 해서 서울에 위치한 세탁소 20곳을 모집하려고 했고요. 소비자 활동을 위해서 100명의 시범단 선정과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시범 세탁소 모델 만들기는 최종적으로 세탁소 31곳이 최종으로 모집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6월부터 10월까지 모니터가 활동해서 세탁 비닐을 얼마큼 덜 썼나 이런 거 활동사항도 체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형 쿠폰 지급 실시 세탁소도 한 곳이 또 추가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소비자 활동으로는 소비자 103명이 세탁비닐 덜 사용하기에 참여했고요.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6월부터 10월까지 세탁소 방문 횟수와 세탁비닐 사용하지 않은 횟수하고 그리고 느낀 점들을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소비자 캠페인으로는 오프라인 캠페인을 2회 실시했고요. 온라인 캠페인도 마찬가지로 2회 실시했습니다. 네, 사업 현장 사진인데요.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세탁소에 부착될 홍보 포스터이고요. 그리고 가운데하고 맨 오른쪽은 소비자분들께 배포할 전단지하고 리플렛입니다.
아래쪽 왼쪽에는 세탁소에 배포할 인증패인데요. 이거는 세탁소 이제 내부에 부착을 해서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일회용 세탁비닐 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부착해서 이곳은 세탁비닐 덜 사용하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자 했고요. 오른쪽은 저희가 오프라인 캠페인 하는 모습입니다. 네, 시범 세탁소는 저희가 31곳이 총 활동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 권역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활동을 했고요. 이 세탁소 참여하는 모집은 저희가 세탁업 중앙회에 요청도 드렸고, 저희가 서울에 위치한 세탁소 1250곳에 참여하는 공문을 발송해서 참여 세탁소를 모집했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저희가 세탁소에 인터뷰를 했고요. 세탁소에서 일지 작성을 별도로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탁소에 꼭 이 세 가지 활동은 꼭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세탁이 완성된 세탁물에 미리 비닐을 씌우지 말기, 세탁 비닐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만 제공하기, 소비자에게 먼저 세탁 비닐을 씌우지 말까요라고 물어보기, 요 세 가지는 꼭 소비자분들께 홍보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활동을 5개월 동안 통해서 세탁소 사장님들께서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체적으로 소비자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 캠페인의 취지를 이해하고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보였고요. 또 한 가지 또 말씀해 주신 거는 세탁소 사장님들께서 방문하는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시면 하실수록 좀 더 그 수긍하는 소비자 수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닐을 안 가져가는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났다고 하고요. 비닐뿐만 아니라 깨끗한 옷걸이 등도 가져다 주시는 분들도 계셨다고 하고요. 점점 활동할수록 월별로 체크할수록 스스로가 사장님들께서 습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비나 눈이 오면은 세탁 비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포인트형 지급 세탁소인데요. 여기는 이제 2만 원 이상 세탁을 하고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께 저희가 커피 쿠폰처럼 도장을 하나씩 찍어서 이게 뭐 10개가 다 채워지면 일부 세탁비를 할인해 주는 이런 서비스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서 방문하시는 소비자분들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세탁소 비닐도 덜 쓰게 되고 세탁소에 홍보도 할 수 있게 되고 현재까지도 지금 활발하게 이 쿠폰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소비자 활동으로는 103명이 시범단을 활동을 했고요. 10명의 리더가 10개의 그룹을 만들어서 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게끔 독려했습니다. 소비자분들께 저희가 여쭤본 거는 세탁소 방문 횟수, 그리고 세탁 완료 후 비닐이 씌워져 있었는지 씌워져 있지 않았는지, 그리고 세탁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횟수 이런 거를 체크할 수 있게끔 안내해 드렸는데요. 세탁 완료 세탁 비닐이 씌워져 있지 않았다에 월별로 갈수록 그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세탁소 사장님과 소비자 간의 그 세탁 비닐 줄이기의 의지를 위한 그 소통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분들께도 저희가 5가지 활동을 꼭 안내해 드렸는데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세탁 커버를 사용하기, 그리고 세탁물을 집에서 보관할 때 바람이 잘 통하는 가벼운 천을 덮어 먼지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완성된 세탁물에 세탁 비닐이 씌워져 있더라도 비닐을 벗기고 회수하기, 그리고 나만의 네임택을 활용해서 우리 집 세탁물에는 세탁 비닐을 씌우지 마세요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세탁이 완성된 세탁물은 즉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5가지 활동을 안내해 드렸고요. 그 중에서 이제 완성된 세탁물이 세탁 비닐이 씌워져 있더라도 비닐을 벗기고 회수하겠습니다라는 응답이 굉장히 많아서 비닐을 꼭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소비자분들께서 이 활동을 통해서 좀 더 느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비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날이 굳으면은 비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네, 있었습니다. 네. 조금 더 이 활동을 하면서 습관화가 되셨다고 느끼셨는데요. 예전엔 안 씌워주면 이상했는데 이제는 이제 환경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조금 실천해야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오프라인 캠페인도 저희가 2회 실시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남대문 시장 인근에서 실시했고, 저희가 단순히 뭐 홍보물을 배포하는 거를 떠나서 설문조사도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세탁소에서 세탁 비닐을 거절한 경험이 있는지, 집에서 세탁된 옷 보관 시 비닐을 벗긴 후 보관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여쭤봤는데, 세탁 비닐을 거절한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거절한 경험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집에서 세탁된 옷 보관 시 세탁 비닐을 벗긴 후 보관하는 질문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고르게 세탁된 옷 보관 시 비닐을 벗긴 후 보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세탁 비닐을 거절한 경험이 있고 세탁된 옷 보관 시 비닐을 벗긴 후 보관한다는 응답에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런 경험이 많다라고 하셔서 조금 젊은 20대에서 40대에는 어떻게 저희가 홍보해야 할지 이건 또 고민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온라인 캠페인도 저희가 진행했는데요. 지구의 날이나 환경의 날 때 저희 지혜지부에 또 배포하는 홍보 활동을 했고, 카드 뉴스도 저희가 2회 제작을 했습니다. 시범 세탁소 운영 현황이랑 세탁소 소비자 활동 현황, 그리고 소비자가 일회용 세탁 비닐을 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담아서 저희가 온라인 홍보단을 뽑아서 저희가 같이 홍보를 했습니다. 블로그랑 인스타그램 활용해서 홍보했습니다. 네, 잘된 점으로 세탁업 중앙회가 저희가 2018년도에 MOU를 맺은 게 있습니다. 그때를 시작으로 교류가 잘 돼서 현재까지도 잘 세탁 비닐 줄이기 활동에 대해서 협조를 잘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세탁소 소비자 모두 세탁 비닐 줄이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으로 참여하겠다고 한 세탁소 3곳이 중도 포기했는데요. 이게 사실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다 보니 조금 귀찮다, 소비자가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거기에 의기소침해진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중도 포기하신 세탁소가 있어서 조금 아쉬웠고요. 한 가지 제안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자발적 실천에는 한계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나 이런 데 금지 조항을 추가해서 자발적 실천의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서울시를 비롯해서 지자체에서 일회용 세탁 비닐 줄이기에 대한 홍보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소비자 및 세탁소와 협업해서 일회용 세탁 비닐을 줄이는 사업이었는데요. 틈새를 공략한 아이디어가 우수하고 보여주는 결과가 분명했고 또는 확장 지속하면 좋을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개의 우수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들었는데요. 지의가 있으면 답변 드리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공모사업이 13개가 추진이 됐는데 그중에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결과물입니다. 물론 다른 사업들도 굉장히 우수했지만 특히나 몇 가지 지점에서 타입 모범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우수 사례를 지정을 했고요. 혹시 관련해 가지고 현장에 계신 분들 질문 있으시면 짧게라도 답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도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실시간으로 의견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그냥 넘어갈까요? 아마 그 세세한 정보와 그다음에 결과들은 저희가 모든 결과 보고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핵심 내용으로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후환경정책과에서 올해 공모사업 추진 계획과요. 더불어서 보조금 예산 편성 진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2025년 녹색서울 실천 공모사업 공고에 올려져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그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심희선 주인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서울시청 공모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의 심희선이라고 합니다. 2025년 녹색서울시청 공모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모사업 개요 먼저 말씀드리면요. 올해는 사업 기간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 사업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총 4억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최대 3천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사업은 지정 및 일반 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을 하는데, 지정 사업의 경우 사업 목적, 사업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사업으로 서울시 고시 공고에 보면은 지정 사업 목록이라고 따로 파일이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기후대기, 자원순환, 생태, 환경보건, 환경교육 분야 13개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아이디어 사업인 일반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추진 일정은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고, 심사 그리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이제 협약을 체결을 하고 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평가가 중간 평가, 최종 평가에 2번 좀 진행이 될 예정이고, 모든 평가 마무리된 다음에 이제 정산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평가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모사업관리위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좀 환경 전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지원 단체를 확대하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작년까지는 좀 집중 주제가 있었고, 또 집중 주제에 한해서 사업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좀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단체에서도 조금 좀 자원순환보다는 좀 다른 분야에 좀 더 특화된 단체도 좀 집중 주제에 좀 지원을 한다거나 하는 좀 일들도 있었고 해서, 올해는 단체별 최대 사업비를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조정해서 좀 지원 단체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이제 13개였던 것도 사실상 예년보다 좀 적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사업비를 조금 조정하고 좀 더 많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또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이제 가이드라인 제시를 했던 그런 지정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5개 분야를 고루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관련해서는 이제 지정 사업 중에서 좀 계속해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좀 지속적으로 제시되는 사업도 있는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에 커뮤니티 기반 에너지 자립 전환이라던가 자원순환 커뮤니티 모델 개발, 그리고 사람과 환경의 건강한 먹거리 등은 신규 지정 사업으로 좀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행계획 수립 공동 워크숍을 통한 노하우 공유 등 성과 향상을 공동 모색할 예정인데요. 사업 선정 직후 실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체 단체가 참여하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도 참여하는 공동 워크숍을 추진해서 단체 간에 좀 어떤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인지 서로 교류도 하고, 또 이런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하는 그런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종이 없는 보조사업 추진 및 보태미 원활한 사용을 좀 지원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보태미를 통해서 정산이 좀 진행이 되면서 재작년까지는 종이로 된 정산 서류도 다 받았었는데, 작년부터 모든 것을 좀 전산화해서 좀 올해도 이제 연이어서 좀 그렇게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인쇄물이나 이런 것들은 좀 선정된 사업들한테도 좀 따로 안내를 드릴 건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지금 종이 없는 서울도 추진하고 있어서 좀 연계해가지고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시스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올해 보탬이 이제 3년 차인데요.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좀 새롭게 좀 시스템이 바뀌면서 저도 그렇고 진행하는 이제 보조 사업자분들도 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올해가 3년 차이다 보니까 좀 예전에 비해서 시스템도 많이 완성화됐고, 또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좀 따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네이버에 녹색서울시청 공모사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녹색서울시청 공모사업 카페가 별도로 운영 중인데요. 거기에 이제 단체들이 진행했던 실행계획서나 중간 보고서, 최종 보고서 등이 다 전체 공개로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금 만들고 있는 사례집도 거기 다 올라가져 있으니까 좀 기존의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카페에서 좀 내용들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예,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는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지정 사업은 5개 분야 13개 사업인데요. 예, 일단 기후대기는 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옥상 이끼숲 정원 만들기, 그리고 커뮤니티 기반의 에너지 자립과 전환 활동이 지금 지정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 자원순환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등 탄소 중립 자원순환 커뮤니티 모델 개발, 시민협력형 제로웨이스트 서울 추진, 그리고 담배꽁초 제대로 버리기 캠페인이 지정 사업입니다. 생태 분야는 생태계 보전 지역 멸종위기 종 회복 및 생물 다양성 증진 시민 실천 활동이 좀 새롭게 지정 사업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서울시 생활권 녹지 확보 및 노후 공간 재생을 통한 녹색 문화 활성화, 시민과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한 서울형 소규모 보호 지역 후보지 발굴이 생태 분야 지정 사업입니다. 환경 보건 분야는 유해화학 물질로부터 건강한 생활 환경 만들기, 모두가 건강한 환경 보건 교육, 그리고 올해 사람과 환경이 건강한 먹거리가 신규 지정 사업으로 예, 지정됐습니다. 환경 교육 분야는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 시민 교육과 마을에서 실천하는 생태 전환 교육이 그 지정 사업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시 공고의 지정 사업 목록에 나와 있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사업은 환경 개선 및 시민들의 환경의식 증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단체 독창적인 아이디어 사업인데요. 단체에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 지정사업 카테고리는 좀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업으로 선택해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뭐 지정사업이나 일반 사업이라고 해서 뭔가 뭐 어디가 더 더 가점이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그 모든 걸 다 동등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혹시 좀 여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좀 단체에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면 일반 사업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지원 부적격 사업인데요. 일단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불법 행위로 인해서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안 되는데 저희가 이 단체 그 접수 다 받고 나서 이제 심사 계획을 수립할 때 보조금 총괄하는 부서에서 또 그 협조 결제를 받게 되어 있어서 어떤 단체들이 신청했는지를 다 좀 그 보조금 총괄하는 부서에서 한번 좀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을 진행하다가 뭔가 조금 뭐 문제가 있었거나 이럴 경우에는 좀 선정이 어렵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단체 홍보성 사업이나 전시성 및 일회성, 행사성 위주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선정도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녹색 서울 실천 공모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 뭐 앞에 그 우수 사례 2개 단체가 발표하셨던 것도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실천 사업 위주로 선정이 되고 있고 만약에 조금 선정이 어떻게 좀 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사업을 진행할 때 저렇게 좀 일회성, 행사성 위주 사업이 어느 정도 좀 포함이 되면은 그 평가를 좋게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사업은 별도 다른 사업으로 혹시 지원을 해서 진행을 하시고 녹색 서울시청 공모 사업은 좀 실천 사업 위주로 계획을 해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물 제작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조금 지향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사업 수혜 대상이 서울 시민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좀 단체 회원 중심인 사업은 좀 지원 부적격 사업으로 하고 있고 지금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국비, 시비 등 지원이 결정된 사업도 지원이 어려운데요. 저희가 다른 그 사업에 비해서 조금 일찍 사업을 시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선정된 단체 같은 경우에는 다 그 전체 이제 그 정부나 중앙 정부나 이제 서울시 내 목록이나 이런 걸 다 좀 공유를 해가지고 만약에 동일한 단체가 있을 경우에 그 서로 다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좀 교환을 해서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주제로는 다른 그 좀 각각 다른 주제로 지원을 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지금 그 지원 사업 공고는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공고는 2월 4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 개최 중에 있고요. 사업 계획서 접수는 어제부터 지금 접수가 시작이 됐고 2월 4일까지
예, 2월 4일 오후 6시까지 예, 접수 진행되고요. 사업 심사는 2월에 진행을 해서 지금 저기는 조금 좀 넉넉하게 3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올해 이제 협약을 2월 안에는 좀 진행을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은 이제 11월까지 진행을 하고 그 상반기 그 진행했던 사업에 대해서 8월에 한번 중간 평가를 좀 진행을 해가지고 사업이 혹시 좀 잘 진행되고 있는지랑 그리고 정산 서류나 이런 것들 한번 좀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좀 미진한 부분들은 안내를 드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최종 평가할 때는 좀 더 원활하게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에 한번 중간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최종 평가 보고서는 그 사업이 11월 30일까지니까 그 사업 종료 10일 이내 12월 10일경까지 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예,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평가 진행되고 이제 사업비 정산까지 12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예,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공고나 사업 설명에는 예, 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보조사업 신청서 접수가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예, 세 가지가 좀 있는 세 종류인데요. 사업 신청서랑 단체 소개서 그리고 사업 계획서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접수 방법은 저희는 인터넷 접수로만 보탬 2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사업 심사는 2월 11일 화요일에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 심사위원은 지방보조관리위원회 에서 심사를 진행할 거고요. 선정 결과 발표는 그 심사 회의 이후에 이거 자꾸 꺼지네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선정 결과 발표는 그 심사 이후에 이제 이제 내용 정리되는 대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고 서울시 홈페이지랑 선정 단체에는 별도로 다 연락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선정 단체의 경우에 이제 현장 방문 진행하는데요.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랑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고 그 혹시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제출한 서류랑 사실이 다를 경우에 선정이 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협약은 말씀드렸듯이 2월 중에 체결을 할 예정이고 보조금은 상하반기 나눠서 2회에 걸쳐 교부할 예정입니다. 예, 그 아마 그 협약일에 맞춰가지고 회계 지침 교육이 다시 한번 좀 진행이 될 예정이고 공동 워크숍 개최도 지금 현재 3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나중에 이제 사업 선정의 여부에 따라서 이 일정은 조금 변동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중간 점검은 8월에 진행하고 최종 평가는 12월에 진행할 예정이고 모든 평가나 이런 것들 다 마무리된 다음에 사업비 그 반납은 그 차기 년도 1월에 진행이 됩니다. 주요 이 질의응답 사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동일 단체가 다른 사업으로 서울시 또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지원 가능한지 다른 사업으로는 지원이 가능하고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도 상관이 없고요. 한 단체에서 녹색서울시청 공모사업에는 몇 개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이제 단체별로 좀 여러 뭐 한 2억 개 정도 이렇게 그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한 개 단체 한 개 사업 선정이 원칙이어가지고 좀 그렇게 하시는 게 다 하나 지원하시는 게 더 나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도 사실 매년 반복해서 나오기도 하고 뭐 건의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 단체 사업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인데요. 일단 상근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사실 녹색서울시청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분은 이미 그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운영 경비라고 판단을 해서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데 단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는 단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단체에 따라서 조금 뭐 회계 담당자나 이런 분들 뭐 따로 좀 채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들께는 이 녹색서울시청 공모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채용된 분들께는 단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경쟁률은 그 23년에는 그 49개 신청 사업 중에 13개 사업이 선정됐고 4년에는
48개 신청 사업 중에 13개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재작년에는 집중 사업이 있었어가지고 좀 예년보다 좀 적게 선정이 된 편입니다. 사업의 지역적 범위는 서울시로 한정이 되고요. 전국 단위 사업은 행정안전부 등 이런 중앙정부에서 또 추진하는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 지정사업, 이 질문도 좀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지정사업에 저희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예시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수행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예시로 제시한 것이니까 그중 하나를 골라서 계획을 세우셔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좀 이 주제는 맞지만 여기 예시에는 없는데 하는 사업은 이 주제에 맞는 내용이라면 그 주제로 신청 가능합니다. 일단 집행 지침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조금 좀 적용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저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실 때 예산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지침을 좀 참고해서 그 세우시는 그 계획서를 수립하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은 사업 선정 전의 사업비는 이제 보조금으로 사용이 어렵고, 그 보조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적 경비와 경상적 경비는 사용이 보조금으로 어렵습니다. 사업 승인은 일단 사업 선정됐을 경우에 이제 이행 보증 보험에 가입을 하고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데요. 신한은행 전 지점에서 단체별로 발급하기도 하고, 사업이 선정됐을 경우에 이 서소문청사 그 1층에도 신한은행이 있는데 그 지점에서도 자세하게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협약 체결, 이제 서울시랑 민간단체 간에 이제 협약을 체결을 하고요.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후원 사업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원, 서울특별시 녹색 서울시민위원회라고 표시를 하셔야 되고, 이 서울시까지만 표시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녹색 서울시민위원회라는 그 서울시 대표적인 그런 환경 거버넌스랑 같이 이제 좀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 평가 역시 또 그 녹색 서울시민위원회 산하의 공모사업관리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저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 사업 집행 관련해서는 회계 지침 교육,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월 협약일에 좀 교육하고 그 사업비를 그 이후에 이제 지급을 할 예정이고요. 녹색 서울시청 공모사업 추진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공동 워크숍도 따로 선정된 단체에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협약 체결 이후에는 보조 사업비가 아직 지급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먼저 사업을 자부담으로 진행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보조 사업비가 지급이 되면은 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협약 체결이 되는 날부터 공식적으로 사업은 시작됩니다. 중간 평가는 이제 중간 시적 보고서를 별도로 이제 안내를 해서 그 일정이나 이런 것들 안내를 해드리면은 시적 보고서를 제출하시고, 그리고 평가해서 혹시나 조금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단체가 있으면은 2차 별도 간담회를 진행을 해서 애로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청취를 하고, 그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개선하면 되겠다. 하반기 사업은 무리 없다 판단했을 때 하반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종 평가 및 정산은 최종 결과 보고서 및 최종 정산서를 또 별도로 이제 일정 안내해 드릴 건데, 그거에 맞춰서 제출하시면 되고, 보조 사업비는 회계 마감일까지 필히 모두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 최종 평가 이후에 그 평가 때 만약에 이제 우수단체라고 이제 그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차기년도 사업 지원 시 5점 가점을 들여서 사실상 연속 사업이 진행 가능하게 지원하고 있고요. 미흡 단체일 경우에는 감점을 부여해서 사실상 그 다음 연도 사업이 좀 진행이 어려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사업 실행 계획은 준수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불가피하게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사업 실행 계획까지 변경되는 경우, 물론 이제 딱 계획이 처음 계획에서 완전 똑같이 진행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세부 사업이나 이런 게 아예 달라질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시에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전용 카드를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예,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협약일 이후에는 일단은 보조금 사업비를 자부담으로 대체 지출하고 추후 보조금에서 보전을 해야 되고요. 집행지침 보시면 예산 편성 기준표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고 사업 선정된 이후에도 말씀드려도 막상 중간평가 때 보면은 예산 편성 기준대로 집행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첨부 서류나 이런 것들이 미비하거나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편성 기준표를 조금 참고를 많이 해서 좀 진행해 주셔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또 중간 평가도 진행하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네. 보조금은 별도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기존에 혹시 보조금 전용 통장 갖고 계시면은 영원으로 만들어서 그건 연이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한 개 사업당 한 개 통장으로만 사용하셔야 돼서 그건 참고를 해주시고요. 예, 보조금은 회계 마감일까지 집행을 하셔야 하고 그 나머지는 다 이제 뭐 다 아실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터넷 접수 요령입니다. 보탬이 사용자 매뉴얼이랑 유튜브 채널에 보탬이가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랑 연결된 민간 예치형 영상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 보탬이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보시겠지만 사용자 매뉴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방 보조 사업자 그 옆에 클릭하시고 이제 매뉴얼 클릭하시면 이제 매뉴얼이 나오는데 그 밑에 보탬이 민간 보조 사업주형 간편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내용 보시면서 참고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네, 먼저 그 인터넷 그 접수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저기 업무 시스템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은 그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이제 그 아이디 로그인 그 탭을 클릭해서 회원 가입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간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 그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 등록을 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 그 공모 신청은 그 보탬 2를 검색해가지고 들어가시면은 그 녹색 서울이라고 그 검색해서 그러면 지금 저렇게 올라가져 있습니다. 저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하단에 보면은 신청서 작성이 있습니다. 거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잘 들으셨나요? 예. 아마 직접 해보시면 설명한 것보다 더 쉽게 진행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 하시다가 좀 막히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직접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기 저희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그 사이에 인터넷에 유튜브에 질문이 한 몇 개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좀 설명드릴 테니까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희 공모 사업은 서울시 세금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에 한정돼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 공간적 범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질문의 이유지는 뭐냐면 서울을 포함하지만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 지역까지 좀 확대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가능하냐,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게 가능하냐 질문 주셨는데 답변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사실 좀 사업 그 계획서를 좀 추가 구체적으로 봐야지 좀 더 자세한 말씀 안내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래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지역을 조금 전체적으로 조금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무래도 평가나 이럴 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조금 애매한 부분은 사전에 저한테 뭐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
별도로 질의해 주시면 되니까 질문 올려주신 분께서 저한테 따로 또 연락 주셔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좀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사업 계획서 내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싶은데요. 아마 서울시가 중심이면 조금 확장을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해석을 해봅니다. 같은 분이 한 가지 더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 신청이 가능한 공모에 신청 가능한 대상이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돼 있거나 아니면 비영리 법인, 그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도 비영리잖아요. 그래서 세 개 기관 단체들은 공모에 가능하다, 신청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대학교 안에 있는 연구소에서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라고 하는 질문 좀 주셨어요. 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개 그 비영리 민간 단체 같은 경우에는 등록증이 있고 비영리 법인은 허가증이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증이 있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 서류 중에 하나를 갖고 계신지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래도 조금 헷갈리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한테 또 따로 이것도 별도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우리 단체가 해당이 되는지 좀 질문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 있으실까요? 오늘 설명이 완벽했나 봅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마무리 전에 아까 우수 사례 2가지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런 댓글이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우수 사례답게 좋은 사업이었네요. 평소 느끼던 바여서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을 주셨는데요. 아마 그 2개 사업이 단년도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초기에 목표로 했던 소기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업으로 설계되고 그렇게 올해도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해도 좋은 활동을 통해서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뭐 궁금하신 게 새로 생긴 건 아니시죠? 예, 그러면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녹색이 공모 사업에 많은 단체와 기관이 좋은 제언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참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예, 더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그게 첫걸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녹색 서울 실천 공모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공고에 있는 기후환경정책과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